를 전해주실지 저 또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하승민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하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승민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현황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치매 인구 비율도 상당히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치매는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 피해, 부담, 네, 피해. 부담, 네, 힘들게 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앞으로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치매는 사실 뭐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치매 발생 시점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년 전부터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건강관리, 두뇌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치매는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이 돼서 기억력 감퇴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네, 그런 증상이 뭔가요? 기억력이 감퇴되면은 깜빡깜빡하는 잊어버리니까. 건망증. 건망증. 네, 건망증. 네. 건망증이 좀 심해졌다라고 느껴지시면 이제 두뇌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저 요즘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다거나 핸드폰 손에 쥐고 핸드폰 찾거나. 네, 또 남성분들 술을 드시면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 그것도. 네,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술을 드신 다음에 기억을 못 하시는 블랙아웃 상태를 뭐 매번 경험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저도 오늘 사실은 그 나오다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뭘 안 가지고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설마 다시 그대로 내려오셨어요? 네, 제가 왜 나왔지? 그래서 2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도 이제 두뇌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망증 단계에서 이제 두뇌의 기능이 점점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 치매 발생 시점 5년 전부터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경도 인지 장애 화면 보시면 이 경도 인지 장애 진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크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 5년 후에 이제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매 환자 수도 지금 현재는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2060년 정도 되면 330만 명으로 정말 치매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뭐 리모컨이 어디로 갔지 이건 건망증인데 리모컨을 보고 이게 무슨 물건이지 하면 치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건망증은 뭐 약속한 걸 잊어버렸다 그런 건망증이고 뭐 지갑을 물건을 잊어버리는 건 건망증이라 할 수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단계로 가면 약속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요. 또 만약에 어떤 금전적 계산을 할 때 돈을 낼 때 계산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네. 치매 단계에서는 친구 자체를 기억 못하고 물건을 사도 물건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치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도 인지장애와 인지장애 상태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60세 이상의 그 연령대에서 3명 중 1분이 이제 그 기억력 저하 그 상태를 경험하시게 돼요. 그 65%의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요. 그 중에 3분의 1 아까 말씀드렸는데 25%가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10%가 치매 단계로 이행됩니다. 지금 그 오른편에 보시는 그런 그래프를 보시면 네, 정상적인 그런 기간을 우리가 두뇌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년에서 80년 사이를 정상적인 기간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인생 자체를 건강한 그런 그 두뇌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30년 동안 네, 그 인지 능력 저하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증상 기간 15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가 5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치매가 발생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매가 발생하기 20년 전부터 두뇌 능력 감퇴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경도 인지 장애가 발생되면 그 중에 1년 뒤에 10%가 치매로 이행되고요. 네. 6년 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 80%가 치매로 이행된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도 인지 장애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 송금 금액, 아파트 번호키, 숫자 등의 숫자 관련된 일에 전에 없던 실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숫자를 잊어버리는 거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뭐 바둑, 장기, 뭐 고스톱 그런 게임이나 일상적인 취미 활동을 전처럼 잘 하지 못한다.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TV 드라마를 보시거나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집안일, 업무 등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또 가족 생일이나 약 복용 등 지속적으로 해온 일들을 깜빡깜빡 잊는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치매 체크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네.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억력 평가인데요. 이 중에서 쭉 보시고 이 중에서 6개 이상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 치매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치매가 오는 과정 중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지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했던 일이나 경험한 일을 기억을 못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제 기억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제가 이제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들, 이걸 이제 감각 기억이라고 하고요. 이제 감각 기억은 이제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기억하는. 그리고 장기 기억은 이제 오랫동안 저장되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억이 저장되는 그 뇌 기관이 해마입니다. 해마. 그러니까 해마는 대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학습과 장기 기억에 관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어떤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마의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죠. 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신경 세포들 또 이 기억 세포들은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했을 때에는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는 거죠. 치매는 이제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 세포의 손상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의 기억이 저장된 세포부터 손상을 입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최근의 기억부터 손실된다.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최근의 기억부터 서서히 이제 손실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의 자녀의 모습만 기억한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30세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때문에 뇌세포가 감소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우울증, 초조함 등 심리적인 요인도 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과로하시는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 그다음에 지나친 알코올 섭취 이런 부분들이 기억력 감퇴, 뇌 위축 그리고 뇌 신경세포 파괴의 과정을 거쳐서 기억력 장애를 유발시키는 건데, 아주 재미있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활동이 적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치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치매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독성 단백질들이 원인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아쉬운 점은 치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완벽한 그런 어떤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뇌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20년 전부터 이제 치매의 그런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그 두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사회자님은 아직 아니, 저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네, 치매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는 증상 발현하는 단계, 뇌 독성 단백질, 앞서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이고 있지만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단계가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경미한 인지 단계,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단계, 네, 또 주변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이제 외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 가능하고 3단계는 남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분이 약간 기억력에 문제가 있네?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뭐 불안하다거나 뭐 이런 상태가 이제 3년 정도 지속되고요. 4단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 받는 단계입니다. 중등도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지나서 이제 중등도 인지 장애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 요리하기, 돈 관리하는 거, 약 드시는 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장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한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5단계에는 심각한 인지 장애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착란 나타날 수 있고 세수나 양치질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1, 2년 지속될 수 있고 6단계는 주변 상황을 인지 불가한 단계, 성격의 큰 변화,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거나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잘 못 알아보고 네, 가까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기간 2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7단계에는 이제 몸이 이제 전혀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두뇌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 인지 능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신경 가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가소성. 근데 신경 가소성이 뭐냐면 우리가 신경계 구조의 재조정을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 그 신경 세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전달하는 그다음에 기억에 관여하는 그런 신경 세포가 이제 뉴런인데요. 뉴런이 이제 막 수많은 뉴런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저 뉴런의 끝부분 있잖아요. 네. 끝부분이 다른 뉴런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 뉴런과 다른 뉴런이 이렇게 다 있는? 네, 완전히 닿아 있지는 않는데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잘 돼요. 기억도 잘 되고. 시냅스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냅스 부위에서 이제 신경세포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다음 세포가 이걸 수용체에서 받아들이면 감각이 전달되고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중요합니다. 양이 적으면 이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두뇌 기능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 시냅스가 많아야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운동을 했을 때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이 시냅스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대해 보면 앞에 그 신경세포에서 뒤에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인데 이 아세틸콜린도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뇌는 정말 그 똑똑한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는 바보다라는 표현을 써요. 뇌는 바보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 신경 가소성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상상만 해도 신경 가소성이 증가가 돼요. 상상만 해도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웃으면 웃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웃음 호르몬의 그 중요한 그런 능력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웃었을 때 이제 두뇌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또 뇌가 바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즐겁게 웃는 거하고 억지로 웃는 거하고 뇌가 구분을 못해요. 그럼 그냥 억지로 웃어도 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두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웃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상상을 하시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팁이에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건강과 관련해서 또 영양관리적인 측면도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두뇌 건강 관리나 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 성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증받은 그러한 성분이고요. 네. 이제 은행잎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뇌세포에서의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뇌혈류 개선, 그리고 혈소판 작용을 억제한다. 혈소판 작용 억제한다는 것은 혈관의 폐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놀 배당체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이런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 간에 정보 전달하는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레시틴도 네, 우리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메가3, 특히 DHA 같은 경우에는 두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비타민 D, 비타민 C, L테아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비타민 C의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네, 기분이나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비타민 D도 역시 비타민 D의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성 중에서 네, 두뇌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네, 오메가3는 워낙 많고요. 두뇌 기능이나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비타민 C도 많습니다. 비타민 C도 어떤 뇌세포의 항산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뇌 건강 도움이 되고, 비타민 D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겉 브레인 커넥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장관과 두뇌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장관의 건강 상태가 두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사실들이고, 네,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가 좋으면 두뇌 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것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L테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 L테아닌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우리 뇌는 그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런 뇌파를 발생시켜요. 네, 그래서 뇌파 중에 뭐 델타파, 세타파, 알파, 베타, 감마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뇌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관여하는 뇌파가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네, 이 L테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파의 발생을 자극을 해서 우리 두뇌의 인지 능력을 개선시키고 기억력을 네,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그러한 네,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녹차 안에 L테아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차를 드시면 약간 머리 맑아진다는 느낌 안 드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L테아닌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알파파가 이제 L테아닌이 L테아닌을 섭취했을 때 알파파가 많이 증가된다라는 것들도 연구 결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뭐 식물 영양소는 우리 몸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중에서 또 나왔네. 네, 두뇌가 또 나왔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색깔은 네, 퍼플입니다. 퍼플. 네. 퍼플에 해당되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등과 같은 그런 식물 영양소가 두뇌 건강, 인지 능력, 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두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식물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과일이나 뭐 채소, 비타민 C, 오메가, 프로바이오틱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 그 밖에도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그 권장하는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있습니다. 3권. 세 가지를 즐기라는 권한다. 거죠. 네. 권한다.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 운동. 네, 그 다음에 생선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우리 앞서 살펴본 부분과 연관이 있죠. 네. 생선 이제 오메가 3라든가, 네.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생선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쓰시는 그런 습관도 좋다. 그다음에 세 가지를 끊어야 된다. 술, 네, 그다음에 담배. 세트네요. 담배. 네, 그리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이게 이제 머리를 다치면 왜 안 되냐면, 우리 치매는 뇌혈관성 치매라고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경색 혹은 뇌출혈, 그다음에 뇌진탕 등과 같은 어떤 부상으로 인한 그런 치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세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제3형 당뇨. 이거 뭐냐면 어떤 그 인슐린 저항성이 뇌 혈관에 나타났을 때 뇌세포에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치매도 당뇨의 일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당 체크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당분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친구, 가족 자주 만나서 많이 말씀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건소나 병원 방문하셔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들, 음주나 흡연, 뭐 뇌 손상,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치매의 발생률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100명의 치매 환자 중에 술을 줄이시는 것을 통해서 11명이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금연으로 14명, 뇌 손상을 예방하면 1명이 더 줄어들고, 우울증 잘 관리하면 8명, 고혈압 5명, 당뇨병 3명, 비만을 잘 관리하면 2명이 줄고, 그다음에 꾸준히 운동을 많이 하면 13명이나 13명.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실천하시면, 그리고 영양 관리 잘 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불행한 그런 어느 정도 상황 예방을 할 수 없이 있다.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강 영양 이야기. 오늘은 두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두뇌의 건강 상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서서히 이렇게 악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뇌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식생활 부분,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운동. 네, 꾸준한 운동. 못하시면 상상만이라도 이미지만으로도. 네, 그리고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 행복하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웃으시는 거 진짜 중요하다. 유용한 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그 두뇌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대표님이 알려주신 유용한 수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두뇌 건강관리 잘 해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두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ABO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